안녕하십니까. 세무사 백호팀입니다. 업데이트가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피드백을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찍었는데 PPT가 훨씬 낫다고 그러시네요. 글자도 잘 보이고 교환을 별도로 출력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글씨가 선명하게 잘 보인다 그래가지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일이 좀 줄어들라나 싶었는데 그래도 교환은 파일로 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복수 동영상을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 와이프랑 여러분들이 힐링되라고 힐링 동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저희 집에서 바라보면 이제 바다인데 새벽 2시 반인가 3시쯤에 이거 작업하다가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는데 달이 바다에 비쳤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7분 정도 가량 찍어가지고 소리 안 나오려고 조용조용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쉬실 때 잠깐 보시면서 힐링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벽에도 참 괜찮거든요. 조용하니. 새벽 동영상도 곧 하나 찍어가지고 올릴 테니까 쉬실 때 힐링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할갑시다. 자, 이제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자, 유형자산 뭐 필요적 탑재사항 이렇게 해놨는데 유형자산 원가의 포함 여부 있죠. 우리 시험에 가끔 이런 게 등장해요. 다음 자료를 읽고 토지의 취득원가 혹은 건물의 취득원가를 계산하시오. 그죠? 세무사 2차 시험에 미친듯이 한번 등장한 적 있죠. 항목이 한 15개에서 20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냥 틀리라고 낸 거죠. 틀리라고 냈지만 그래도 정답자가 있다라는 거. 그죠? 아직 여러분들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지만 그런 문제가 1차 시험에 빈출이다. 자주 등장한다. 2차 시험에 그런 문제가 도리어 잘 등장 안 하는데 그때 한번 등장을 해가지고 수험생들이 멘붕이 왔던 기억이 좀 나요. 네. 그리고 정부 보조금 관련된 회계 처리 문제. 정부 보조금 관련돼가지고 회계 처리가 4가지예요. 회계 처리 4가지 방법이 있는데 4가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단기 손익임의 진영량은 동일하거든요. 동일해요. 근데 회계 처리가 하나 독특한 게 있어요. 그 원가 차감법. 그죠?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잡아놨다가 감가상각비를 상기하는 형태로 수익으로 잡아가죠. 그죠? 그게 시험에 꼭 나온다. 꼭 나온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원가 차감법만 인정하고 있어요. 국제 기준은 뭘 쓰든 사용란 없다. 그죠? 그리고 복구 비용, 복구 충당부채 계산하는 문제 있었죠. 그죠? 복구 비용의 파트는 2가지죠. 그 복구 비용을 어떻게 추정해서 계산할 건지, 그리고 복구 충당부채, 그죠? 충당부채 현재 가치로 평가해가지고 계산한 금액을 매년 말마다 유효 이자율법에 따라서 상각을 하면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복구 충당부채 장부 금액을 증가시켜가죠. 그런 유형의 문제가 등장한다. 그런데 복구 비용의 추정 문제는 더럽게 어렵죠. 더럽게 어려워요, 정말. 저도 이거 강의를 할 때 항목 하나 보고 해답가서 하나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다행히게도 복구 비용을 추정하는 문제가 더럽게 어려운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도는 복구 충당 부채를 다음 연도 후속 측정하는 문제가 100배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잘 하시면 돼요. 그거는 잘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교환 취득 있죠.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잡느냐. 그죠? 사업적 실질, 경제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사업적 실질, 경제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그죠? 사업적 실질, 경제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그죠? 그죠? 헷갈리면 안 돼요. 만약에 사업적 실질, 경제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그랬죠. 상업적 실질이 있는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 그러면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제공한 자산과 제공받은 자산 둘 다 공정가치가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것처럼 회계 처리해버리죠.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하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주의해야 돼요. 교환이 수익 파트에도 교환이 있어요. 그죠?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 그죠? 하나는 수익을 인식하는 거래, 하나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거래. 그것도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스트레스 조금만 더 줄게요. 스트레스. 세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부가가치세법의 교환이 있죠. 부가가치세법의 교환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 즉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된다고요? 아니,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교환이, 그죠?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되느냐고요? 되죠. 그죠?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소비대차 거래면 어떻게 돼요? 소비대차 거래. 동종의 자산을 차용해서 사용 소비하고, 동종의 자산으로 반환을 했다. 그죠? 소비대차 거래면 어떻게 돼요?
되죠. 다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는 과표의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10%를 매출세액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 과표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입니까? 네?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는 그 받은 금전가액. 그죠?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금전 외의 대가? 내가 이 물건을 팔았는데 금전을 말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고? 이게 교환이죠. 그죠? 그러면 받은 거에 시가예요? 제공한 자산의 시가예요? 공급한 자산의 시가예요? 한 자산의 시가. 자, 조금만 더 넘어갈게요. 자, 법인세법이다.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 취득원가를 계산할 때 제공한 자산의 시가래요? 제공받은 자산의 시가래요? 받은 거의 시가다. 받은 거의 시가다. 명확한 처분 손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받은 거의 시가였다. 소득세법은 똑같다. 받은 거의 시가다. 스트레스 받죠?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 정리 안 하면 뭐 어쩌겠어요. 본인 책임이지. 그죠? 자, 그리고 교환 취득 얘기했고, 손상각 회복. 그죠? 이건 계산 문제로 등장하죠. 빈출이죠. 꼭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재평가랑 같이 엮여가지고. 됐죠? 자, 임의적 탑재사항 볼게요. 임의적 탑재사항. 앵글을 조금만 조정할게요. 예. 임의적 탑재사항. 임의적 탑재사항 보시면 뭐 감가상각 관련된 거 있죠. 정액법.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n분의 1 더치. 정액법. 정육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 그리고 이중체감법.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관련돼가지고. 그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관련돼가지고 문제를 안 뽑았는데 좀 주의하세요. 7월 1일자로 자본적 지출이 발생을 했다. 7월 1일자로 자본적 지출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처리했죠? 7월 1일부터 계상한 자산으로 보고 남은 반년 동안 월할 생각을 했죠. 명확한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그죠? 법인세법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본적 지출이 기초 시점에 지출이 된 걸로 가정하고 계상을 했죠. 그죠? 그건 왜 그럴까요? 법인세법은 정확한 합리적인 감가상각비, 단기에 발생한 합리적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죠?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한다고. 상각 범위액을 계산할 때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런 절차라는 얘기는 자본적 지출은 기초 시점에 이루어진 걸로 봐가지고 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고. 그래서 시부인 계산이 들어가죠. 그죠? 세법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세금을 걷기 위한 징수 절차일 뿐이다. 그 징수 절차 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기초 시점에 이루어진 걸로 보고 하자라고 절차를 규정한 거예요. 회계는 합리적이라고. 7월 1일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을 하면 7월 1일부터인 거예요. 근데 이걸 세법이랑 착각해가지고 1월 1일 시점부터 있는 걸로 보고 1년 동안 상각을 해버리면, 그죠? 백투더 퓨처에 나오는 드로리안을 타고 우리가 과거로 가가지고 그 자본적 지출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소린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인세법의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관련돼가지고 수선비가 발생했을 때 중요성 요건을 검토할 때 그 300만 원 요건이 600만 원으로 올해 개정이 이루어졌죠. 법인세법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뭔 얘기했어? 회계 얘기하자. 할부취득도 가끔 등장하고 무상취득, 자산수증이 얘기하는 거 있죠. 그죠? 자산수증이. 그것도 좀 주의를 하시고요. 됐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잘 보이죠? 잘 보일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주식회사 대한은 철강 제조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토지에는 철거 예정인 창고가 있었다. 철거 예정인 창고가 있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이냐? 철강 제조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 신축 목적으로 구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혹은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그죠?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두 개가 같은 말이라고 해요. 건물 신축 목적으로 구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혹은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어떤 표현이 더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무차별적으로 등장하네요. 자, 공장 신축하기 위해서 구건물이 있었어. 전액 다 토지 원가로 계산을 하죠. 그죠? 됐다. 토지 취득 원가 계산해보자. 토지 취득가격, 토지죠? 그죠? 70만 원. 토지 취득세 및 등기비용, 토지죠? 그죠? 토지 중개 수수료, 토지죠? 그죠? 공장 신축 전 토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운영함에 따른 수입. 이건 토지가 아니죠. 그러면
토지 원가에서 차감해야 되겠죠? 아니 차감하면 안 돼. 누가 차감하래요? 토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건물 원가에 가산하면 되겠죠? 건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그죠? 잡수익 처리하면 되겠죠. 예? 잡수익 처리. 자, 그리고 고려하면 안 된다. 자, 창고 철거 비용 있죠? 요것도 토지죠. 그죠? 그죠? 토지. 그 다음, 창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주 처분 수익을 토지 원가에서 차감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하수도 공사비,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네요. 영구적으로. 그럼 토지죠. 그죠? 토지의 구획 정리 비용, 토지죠.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 79만 5천 원이 되나 보네요. 그죠?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보기 전에 제가 공란 하나 뒀거든요. 요 얘기 한 번만 해보려고 공란을 좀 뒀어요. 응? 자, 유형자산 7문제 뽑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요 얘기 조금 해보죠. 자, 유형자산 문제가 세 가지 파트에서 등장합니다. 세 가지 파트에서 취득 단계의 지출, 취득 단계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보유 단계 관련돼서, 그리고 처분 단계 관련돼 가지고. 처분 단계에서는 처분가액에서 자금금액 차감하죠. 그럼 플러스면 처분이, 마이너스면 처분 소실이죠. 별 의미가 없다. 시험이 잘 안 나온다. 그죠? 그럼 취득 단계에서는 어떤 게 취득 단계에서 시험 문제 등장하는데, 일괄 취득, 방금 했던 거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취득했어. 일괄 취득. 또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냐? 정부 보조금 관련돼가지고. 그죠? 제가 문제 안 뽑아왔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대비하세요. 정부 보조금 관련돼가지고 요즘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그죠? 이자율을 낮은 이자율로 정부로부터, 그죠? 대출을 받았을 때, 그죠? 그 시중에 은행 금리와 정부에서 내한테 대출 이자로 대출을 지급할 때 그 적용한 이자, 그 이자율의 차이, 그것도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하죠. 그죠? 그것도 좀 대비하시고요. 그리고 유형자산 취득에 불가피하게 그 수반되는 국공채 매입 있죠. 그죠? 그리고 복구 비용. 복구 충당부채 계산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차이원가 자본화. 차이원가 자본화는 별도의 영상을 찍을게요. 2문제밖에 안 풀 거예요. 2문제 풀 건데 한 문제를 제가 조금 이렇게 변형을 시켰어요. 좀 어렵게. 그때 할게요. 자, 보유 단계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있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그리고 감가상각비 관련된 거, 그죠? 쉽죠, 그죠? 그럼 어려운 거 시험에 나오는 게 뭔데? 재평가, 손상, 그리고 회복. 그죠? 누가 봐도 이게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죠? 크잖아. 그죠? 이 정도 감도 없으면 이 바닥에 있으면 안 돼.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좀 뽑아왔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교환이에요. 자, 주식회사 세무와 주식회사 한국은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를 서로 교환했다. 교환 과정에서 주식회사 세무는 한국에 2만 원을 지급했다. 세무가 한국한테 2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받은 건지 준 건지. 그죠? 자, 그때 세무와 한국의 그 자산에 기계장치라고 돼 있었지.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에 그 장부금에 뽑아낼 수 있고 공장같이 주어져 있어요. 자,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을 고르라고 돼 있어요. 옳은 거. 자, 옳은 거는 3번이, 옳은 게 몇 번이야? 그죠? 옳은 게 5번이네. 옳은 게 5번. 옳은 게 5번이에요. 5번인데, 저는 이렇게 해드릴게요. 분개를 끊어드릴게요. 교환 거래 상업적 실질이 있대요. 그리고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금액이라면, 세무가 교환 취득한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30만 원이래요. 세무가. 2번은 상업적 실질이 있는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한국이 취득한 취득원가. 세무와 한국 입장에서 취득원가랑 그리고 장부랑 이제 분개를 안 끊어볼게요. 세무, 한국. 자, 세무는 기계장치를 주고 한국의 기계장치를 받아왔어요. 상업적 실질이 있대요. 준 것의 공정가치를 처리하죠. 준 게 얼마인데? 준 거의 공정가치가 27만 원이에요. 그럼 세무의 자산의 취득원가는 27만 원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현금 2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했죠. 왜 지급했겠어요? 그게 29만 원짜리니까 추가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됐죠? 기계, 신기계 29만 원. 그죠? 그리고 장부 분개 끊으면 원래 분기계 장부금액 50만 원이 돼요. 그죠? 취득원가 50만 원. 감가상각 무게 22만 원. 그죠? 그리고 현금 2만 원 지급했죠. 그죠?
그럼 대차 평균 원리에서 처분 손실이 10,000원이 발생하겠네. 안 어렵습니다. 자, 이제 한국 해볼게요. 한국도 이 교환에 경제적 실질이 있대요. 그럼 중것의 공정가치죠. 중개의 공정가치 얼마인데? 30만 원이에요. 중고의 공정가치. 그죠? 30만 원. 그런데 2만 원을 받았다면서요. 받았다는 얘기는 이게 28만 원짜리니까 2만 원 받았겠죠. 신기계 28만 원짜리. 그럼 국기계 떨어내보자. 국기계 취득원가 35만 원이네. 그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데? 감가상각 누계 2만 원. 현금 2만 원 받아. 그죠? 그럼 대차 평균 원리에서 얘도 처분 손실이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